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건 늘어나며 예상치보다 92만 건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예측치를 하회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예측치에 부합하는 등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2025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선 매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준의 정책위원은 총 19명으로 이들은 모두 매년 8회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해 거시경제 상황과 적정한 금리 수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이 중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갖는 정책위원은 12명으로 연준 의장을 포함한 7명의 고정 투표권자와 뉴욕 연은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4개의 투표권을 놓고 순환하며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정책위원은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와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등 4명이며 이 중 무살렘 총재와 슈미드 총재는 매파, 골스비 총재와 콜린스 총재는 각각 중도와 비둘기파로 평가받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2025년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는 정책위원과 투표권을 상실하는 정책위원을 저울에 달아본 결과 매파의 무게감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추모로 인해 휴장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쏟아졌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약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향후 금리 하락을 예상하나 당장 내릴 필요성은 없다는 뜻을 전했고 올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정책 완화가 적절하겠지만 9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가 경제를 자극하지도 않고 둔화하지도 않는 수준에 이미 가까워졌을 수 있다면서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역시 현재 금리가 성장을 지지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을 마지막 인하로 본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보다 하루 전에 나온 월러 이사와의 의견이 달라 연준 내 이견차가 미세하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달러가 새해에도 거침없는 랠리를 질주하면서 아시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달러 강세가 가속화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는 약 5%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에 대해 CNBC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에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가 지난 7일 16개월 만에 최저치인 7.336일 위안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모닝스타의 로레인 탄 아시아 주식 리서치 책임자는 위안화의 약세는 인민은행이 자본 유출 증가 위험이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가 중국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과 대만 및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특별한 이슈가 부재했던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잇따라 신중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선물들은 다 약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발표와 동시에 나스닥 선물은 장대 음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요즘 참 장이 힘듭니다. 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들락날락하는 건 기본이고 갑자기 막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뺐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 뭐 냈던 수익도 뺏길 판입니다. 네, 트럼프 시대가 이제 시작됨을 알리면서 주가 지수도 역시 막 흔들리고 있는데요. 취임 후에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또 매매를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다렸었던 고용지표, 중요한 고용지표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불어서 또 이슈 체크와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일로 이벤트가 부족한 가운데 약 보합권에서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약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이죠. 고용 지표를 통해서 미국 고용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나스닥 선물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우하향을 하면서 10시 35분경에는 21,045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이너스 0.74% 정도인 21,1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또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던 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오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들을 지금 데이터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터 보면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하고 여기 밑에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별 3개짜리에는 정부 부문이 포함된 거고 밑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 부문은 언제든지 정부의 지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민간 비농업 부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선거철이라고 그러죠.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보다 예측이 135, K죠? 13만 5천. 그리고 223K, 22만 3천. 한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1.5배가 아니라 그 100% 가까이는 아니지만 한 70%? 그 정도 차이 나나요? 그렇게 차이 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182. 이번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12월이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일용직들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어메이징한 거죠. 네, 그 지난번보다는 많이 증가된 수치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금리나 물 건너 간 건 둘째치고, 네, 1월 달은 둘째치고 앞으로도 좀 물 건너 간 거 아닐까? 시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강한 편인데 오늘 세기를 박은 거죠. 네, 세기를 박아서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월 20일 날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인데 이 양반이 이분이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를 떠나서 이분이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게 높은 금리, 높은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손해 보는 거. 이번에 좀 말들이 많죠. 뭐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별의별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허풍 같지는 않은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높은 강달러를 좀 싫어합니다. 환율 미국의 그 빅세븐이죠. 빅세븐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 입장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노트북 하나에 예를 들어 $100면
네, 그쪽에서 받는 건 100달러지만 우리 환율로 만약에 뭐 1,000원이었다가 1,500원이라면 예, 1,000원일 때는 1달러를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지만 우리가 1,5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면 우리가 50%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럼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강달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안 좋아하면은 뭐 미국 대통령이 안 좋아하면 달러를 낼 수 있느냐? 충분한 여지는 있죠. 네, 충분한 여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 예, 그럼 지금 상황이 달러가 강한 게 달러 스스로가 뭔가 강해지는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주변의 통화를 구성하는 유로화나 엔화나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것 이 상대국 통화가 약한 것이냐로 봤을 때는 예, 둘 다 지금 해당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 자체만 좀 그러니까 좀 내려주면 예, 확 약해질 걸 보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 뭐 그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모르겠으나 종국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 봐야 된다고 봐야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네, 그럼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느냐? 가봐야 알겠지만, 뭐 1월 달은 여러분들 뭐 계속 보시겠지만, 패드 워치 상에서는 예, 동결로 나오고 있죠. 예, 하지만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파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예, 그 키는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파월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앉힐 것이냐? 아니면 계속 앉혀놓을 것이냐? 그건 이제 트럼프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 기업하는데 안 좋죠. 네, 특히 뭐 대형 빅세븐뿐만 아니라 빅세븐 둘째치고 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파산 건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 건수가 그게 지금 높은 금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파산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본에 대한 금리 말고 100만 원에 대한 은행 이자, 대출 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예, 거기에다가 뭐 100억, 1000억, 1조 여기에 대한 그 대출 이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본 조달 이자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예, M7은 현금이 많지만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은 현금이 없다.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금리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선순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지연정.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장에게 뭐랄까 그 어두운 그런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로는 이런 지표들보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좀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죠.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2017년부터 21년까지 21년 1월까지 제일 많은 기간 동안 늘상 왔던 일이고 이제 또 시작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하방 갈 거야. FOMC 때까지 하방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이걸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시기가 올 건데요. 예, 그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좋은 뉴스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나쁜 뉴스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약세장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약세장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그 전후로 좀 이런 것들을 트럼프 스스로가 예,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 뭔가 좀 보여주면서 극복해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지표는 발표됐지만 너무 하방으로는 보지 마셔라. 21,000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네, 당분간은 21,000 근처까지는 갔다 올 수 있겠으나 예, 다시 뭐 회복을 하는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 이미 팔 사람 팔고 떠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우리가 동결인 거는 1월 달은 둘째치고 12월 달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12월 고용 보고서를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고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경제 지표들보다는 트럼프의 말에 또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트럼프의 말들, 정책들 계속해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약세장으로 분석이
되나 21,000포인트가 빠지지 않는 이상 다시 또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또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미셸 보우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페드 위원,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이 말하는 것들을 너무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사람들 매번 바뀌는 거고 점도표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 여기 중요한 건 딱 하나죠. 단 한 번도. 네, 제가 15년 넘게 해오면서 그 단 한 번도 그대로 진행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다 순간순간 바뀌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뭐 어쩐지 저쩐지 말을 하는 건 글쎄요. 그럼 말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나 그 사람 한 표잖아요. 한 표. 예, 파월 의장이 좀 주도를 하면서 네, 끌고 나가는 FOMC인데 파월 의장이 다니면서 쉽게 뭐 그런 말 하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고민해 보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트레이더. 트레이더는 금리고 뭐고 다 떠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방향만 중요하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스닥 지수 뭐 해외 증권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롤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증권사는 3개월이 월 만기죠. 여러분들이 최장 갖고 계실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되고 3개월도 그 진폭이 워낙 커서 갖고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면 예, 그 연준 이사들이 말하는 거냐 그렇구나 예,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궁금하시면 예, 매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하죠. 네, 매주 월요일날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네, 그런 시향들 물어보시면 그때 맞는 시향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중요한 건 오늘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체적으로 더 그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밑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던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품을 떠나서 이제 뭐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 얘기가 우리가 그 언제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금리 인상은 갑작스럽게 됐지만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뭐 6개월 기대하고 3개월 기대하고 막 기대했잖아요. 2023년에. 예, 그렇다시피 금리 인하가 된다는 기대만으로도 내려갑니다. 시장은. 올라갑니다. 시장은 주가가. 하지만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했다고 막상 금리 인하가 딱 시행되면 예,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네, 그 다음 금리 인하가 뭐 당장 뭐 다음 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음 달이 아니더라도 뭐 2달, 3달 뒤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뭐라 그러죠? 추가적인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했을 때 빠지면 막 추가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속된 말로 물타기. 예, 그럴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다음 스텝을 예상을 하는 범위가 또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나 인상이라고 그러면 예, 그 완전히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아주 진짜 서프라이즈 호실적인데도 빠지는 경우가 그거죠. 다음 분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날 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예, 그런 것들은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하시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위로 아래로 흔드는 게 좀 예술이라 예, 올려놨다가 쭉 빼고 예,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 예, 그런 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좀 조심해서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때 또 물타기를 하자라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단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나스닥 선물 전략 조금 이따가 또 짚어드릴 거고요. 그 전에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선물처럼 이렇게 좀 미국 지수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비트코인도 하락을 한다. 결국에는 미국과 그리고 비트코인은 커플링 관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마스터님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커플링 지수가 여러분들께서는 뭐 S&P랑 비슷하다, 나스닥이랑 비슷하다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질문이 예상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 러셀 2000이랑 비슷합니다. 러셀 2000 소형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 크더라고요. 나스닥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위험 자산은 맞지만 그 위험도가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 훨씬 위험하죠. 위험도가.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이즈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러셀 2000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빠지니까 뭐 비트코인도 빠진다. 그보다는 그 위험 자산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함께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변동성 그 근본이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게 정고점을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비트코인이죠. 네, 아주 순식간에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빠진 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빠졌지만 회복한 것도 여러분 진짜 놀랄 만큼 회복을 했습니다. 하다 회복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동성이 또 한 번 트럼프에서 풀린다면 코인 쪽에서 엄청나게 좀 반응이 좀 뜨겁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불장을 좀 완성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 트럼프 효과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카드는 다 꺼냈죠. 여기저기 임명한 그런 뭐랄까 그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남은 거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완화 규제라 그러면 이제 뭐랄까 그 테두리라고 해야 되죠. 테두리. 그다음에 추가적인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 이행을 한다 그러면 또 폭발적인 반응이 오겠지만 설사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놨기 때문에 유동성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코인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 시장 점유율이 40%대까지 한번 쳐줘야 보통 끝납니다. 상승기가 끝나는데 지금은 57%, 8% 그 선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어도 한 방 이상은 남았다. 코인은. 그리고 그런 그 기운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코인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왔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현명하게 좀 준비하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러셀 2000 지수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더 강하고 비트코인을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비트코인은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 선물 전략, 오늘의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도 적극 매도인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왜 매도일까요? 일단 지표빨이라고 해야 되죠. 지표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한 대 맞으면 얼얼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얼얼합니다. 아직까지 이거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새벽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미라기보단 여러분들이 계속 빠질 것 같죠. 그러다 어느 순간 들어올립니다. 이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에는 세력들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스닥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300조가 넘어갑니다. 300조를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헤지펀드 그런 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국내에는 어떻게 되죠? 국내 코스피 시장은 10조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하루 거래 대금이 50조 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한 세력이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 공매도 치다가 여러 기업 파산했죠. 그 테슬라 기업 하나 지금 시가총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산했는데 이 나스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게임이 나스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물론 기관들이 순간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해서 사고 팔아서 순간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도하는 건 솔직히 힘듭니다. 그럼 보면 지금은 차익 실현, 개인들이건 뭐건 다 차익 실현 하겠지만 누군가가 또 한마디 해주면 시장은 또 금세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건 지금 이 순간 매도가 유리하다는 거지 오늘 저녁 내내 밤새 내내 매도 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일목균형표상 앞자리가 양운입니다. 그러면 뭐죠? 매수세가 강한데 중요한 게 뭐죠? 앞자리가 평평합니다. 그러면 횡보 조정입니다. 그러면 구름대 하단까지 나올 수가 있죠. 구름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되고 그럼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음봉이죠. 오늘 현재 미장이 시작됐는데 음봉으로 지금 시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62평선이 여기 위에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기 녹색 62평선이 지금 21,270.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주가가 올라가면 62평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따라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 512평선처럼 빨리 따라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보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960티 기준으로 녹색이 62평선, 파란색이 122평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름대 상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만간 구름대가 양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운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120평선 가격은 여기죠? 21,227, 225, 230 이쯤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시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는 62평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제끼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끼고 올라오면 여기죠? 구름대 상단 21,205 21,205하고 230에서 매도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렇게 21,205요? 그럼. 205, 230. 21,230 정도. 물타기 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구름대 상단에서 21,205, 21,205 그리고 230 이렇게 매도를 받아보시면 되고 손절을 한 50틱씩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두 번 매도는 칠 수 있으니까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매도 사인을 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 매도 사인이고 조금 있다가 또 나스닥 개장 이후에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매도를 주신 포인트는 21,205포인트 선이나 21,230포인트 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매도 쪽으로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짚어드렸고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겨울 난방유 수요의 영향으로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쭉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11시 21분경에는 77.63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고점권인 4.88% 정도 상승한 77.5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는 6개의 지표가 매수인데요. 스토캐스틱과 MACD, CCI, 하이로스, ROC, 브렌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할 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또 주셨습니다. 네, 일단 차트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인 건가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5달러를 넘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960틱 차트인데요. 네, 75달러에서 걸렸죠? 걸렸고 여기서 매도를 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끌고 올라오시면 정리는 한 번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75달러 넘어가면 위로 날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일봉을 보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뭐가 예술이냐면 앞자리가 구름대 앞자리가 아주
날렵하죠? 날렵하게 선 두 개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준선까지, 이 핑크색 기준선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건 급등입니다. 급등. 그럼 따라 타셔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출발하고 나서 따라 타는 건 뭐 안 되지 않아요? 그 전에도 충분히 따라 탈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매도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수는 지금 못 따라 타도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한번 쳐야지 라고 해서 매도를 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언제 매도를 치시라 그랬죠? 선이 하나라도 멈췄을 때 매도를 치셔라. 이거는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손모가지 날아간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기둥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이 무슨 선이냐? 선은 이런 선입니다. 이런 선들. 이런 선들이 올라가다가 기준선이 올라가다가 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런 때죠. 이런 때. 우리가 보면 이런 때 서 있죠. 평평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쓰거나 여기서 쓰거나 아니면 구름대가 이 앞자리가 좀 쓰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도는 좀 당분간 보류하셔야 되고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죠, 79.50 그리고 80.14 지난번 고점입니다. 이 고점 자리들 역시 한 번에 뚫기 힘들고 지금 77.50이니까 80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그렇지 일봉이 아니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들을 잡을 수 있을까? 내려오면 일단은 우리는 이쯤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냐면 여기죠. 기준선 자리, 기준선 자리입니다. 여기가 77달러죠. 가장 빠른 자리가 77.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77. 그 다음 자리가 62평선, 여기죠. 76.30, 35? 35 정도 되겠네요. 35, 76.35 이 두 자리 일단 매수 자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아시죠? 정상적인 움직임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에서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까 이게 만약에 막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절대 물 타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급등 이후엔 급락이라는 건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급등, 급락이 한꺼번에 나오는지,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 이유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일목균형표를 보면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쭈글쭈글한 곳에서는 계속 쭈글쭈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급락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나스닥도 그렇고 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방송에서 지금 서영재 TV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 질문하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태니까 절대 매도 치시면 안 됩니다. 매도는 지금 여기에서 기준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섰을 때 그때 매도를 보셔도 늦지 않는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꼭 이럴 때 지금이 제일 싸고 막 매도 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로스컷 나갑니다. 위증시 개장됐으니까 위증시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부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선물 찾아가는 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선을 190에 그어놓고 여기보단 나스닥 개장하면 좀 파워가 있으니까 예,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200을 했는데 190으로 말씀드렸으면 수익이 상당했을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올라오면 205 말고요. 조금 더 위로 보도록 하죠. 210 정도 일단 매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0. 예, 왜 그러냐면 지금 120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1, 210. 예, 보시면 120평선이 위에서 여기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그런데 상단하고 마주치는 곳이 210. 여기서 그러니까 앞자리가 양운으로 좀 바뀌어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자리가 상당히 센 자리입니다. 올라오면 210 매도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실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밑에 매수 자리도 말씀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밑으로 매수 자리 안내해 드렸다가 네,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뭐 참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 기준선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도 한번 받아볼 만합니다. 여러분께 손절이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145, 143 요 정도가 되죠. 네, 그걸 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자리죠. 네, 다시 오면 이 자리는 매수 한번 받아보세요. 143 정도. 네, 그리고 올라오면 210 매도는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43. 가장 빠른 거는 21,210포인트. 그리고 21,143포인트. 네. 그렇게 잡아주신 매수 거죠? 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저희가 AS 해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아까 77달러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자리라고 하셨는데 유지하시나요? 올려야 됩니다. 네. 77.10 정도로 올리면 되고 또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러면 76.50 정도로 올려서 매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목균형표가 좀 변했나요? 네.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라 네. 가로지리 저항대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변하는 지진대 그게 있습니다. 추세선도 있지만 일단 일목균형표로 보게 되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야 승률도 올라가고 성공 확률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내용들은 월요일날 무료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77.10이나 76.50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서는 지금 이 자리값을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목균형표의 또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리값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변화값을 내 스스로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께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한번 바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금이 불확실성을 극복한 해치 수단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의 의견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인가요?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 그러면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이게 960틱 자료고요. 여기 파란색 122평선이죠. 122평선하고 62평선 두 자리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기준선 핑크색 선을 지지받기도 합니다. 이 핑크색 선 여기 보이시죠? 핑크색 선도 지지받으니까 그런 분들 좀 참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격도가 높게 올라가면 한 번 조정받을 때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자리는 이거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은 선. 전환선이라고 그러니 일목균형표 펴서 기본 세팅하시고 전환선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긴 하지만 근데 전환선보다는 62평선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멀긴 한데 그 전에 기준선이죠. 이 정도? 일단 전환선부터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이 정도. 2726 그리고 2710이네요. 2710, 2726 이렇게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2,110달러나 아니면 2,726달러 선에서 매수를 받아보시는 거 전략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선물까지 오늘의 전략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평선 매매 하시다가 막히면 찾으시는 매매 하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네, 볼린저 밴드 매매 찾았다가 계좌가 아주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면 아주 끝까지 물리는 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방금 전에 수익이 났습니다. 잠깐 왔다 갔는데 여러분들께서 챙기셨다 그러면 한 60에서 80주 정도 수익 챙기셨을 수 있으니까 나스닥은 수익이 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 볼린저 밴드 매매 함께 좀 일목균형표하고 곁들여서 맞물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플랜 ABC 기법, 네, 뭐 기법이라고 칭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생활화시키면 수익이 그냥 여러분들 계좌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공부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플랜 A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려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다렸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플랜 A에 기준선하고 구름대 지지를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고 청산도 그에 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하실 때 나스닥 매매에서 가장 써볼 만한 건 플랜 B죠. 가장 써볼 만한 거라기보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바로 결론을 볼 수 있는 건 플랜 B입니다. 후잉스팬 돌파 매매인데 이게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익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 따진다 그러면 플랜 C를 사용하시면 되고 허생 차트에서는 이런 신호를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아주 편하겠죠? 그럼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매매, 볼린저 밴드 매매는 플랜 B와 관련된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돌파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22평선 매매를 막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쭉 잘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들어갔다가 잘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올라가다가 꼭 눌림을 골든 크로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든 크로스로 들어가서 데드 크로스 눌림 주고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온다는 얘기죠.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난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골든 크로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 어디죠? 빨간 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 매도라고 또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기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도를 쳐야죠. 그러면 올라가던 매수를 끊고 매도를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아 올려서 골든 크로스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522평선에 참 매매할 때, 저 이평선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평선 매매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 데드 크로스가 진짜인지 여기가 진짜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다가 데드 크로스 첫 번에는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갔지만 두 번째 데드 크로스에서는 밑으로 쫙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 후행스팬 플랜 B 매매에서는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건 볼린저 밴드군요. 볼린저 밴드 매매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 매매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가 보이는 대로 하면 되냐? 후잉스팬이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뚫으면 그냥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뚫으면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죠? 밑으로 뚫을 때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뚫어야 되고 그때 주가로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고 위로 볼린저 밴드가 뚫을 때 상단을 뚫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트 계속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볼린저 밴드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뭐 아시죠?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다. 생각할 게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볼린저 밴드 매매는 여기서 극과 극에서 매수 매도를 받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서 매수 매도를 기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추세가 나와버리면 여기서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더 까먹고 계좌가 날아가죠. 이런 자리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치고박는 그런 장이 많을까요? 이런 장이 더 많죠. 비추세장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매매가 인기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 추세가 나올 때 손절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손절 안 해도 수익 잘 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볼리저 밴드 매매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잉스팬 플랜 B에서는 아주 간단하죠. 돌파 위로 했냐 아래로 했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정할 때 휘잉스팬 매매 타겟을 정할 때 한 6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62평선하고 구름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네, 여기는 단타 매매고 지금 우리가 한 건 볼리저 밴드 매매죠. 예, 그리고 캔들 매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매매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 확률도 다르고 이런 내용들은 일목에 맞서 3일 과정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야지만 링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강의도 그 온라인 방송에도 참여하시고 그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연달아서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1패, 2패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 6패를 한 적, 6패인가 5패를 한 적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수익이었고 직전 달 12월은 2패를 했고 11월이 아마 5패인가 6패를 했고 10월은 1패를 했습니다. 이번 달도 순항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계속 손실이야. 그리고 난 뭘 해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 3일 말세 과정, 일목이 3일 말세 과정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계좌 색깔도 바꿔가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매매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명절 전에 또 계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그 자산을 불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편해서 익숙해서 수익이 안 났다면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목의 마스터 과정 플랜 A, B, C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날 오전 10시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행스팬과 볼린저 밴드를 합해서 보게 되면 승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일목균형표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은 내용들 혹시라도 나는 1%라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고 올해 수익률 팍팍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미 증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된 오늘은 지표를 소화하며 하락하는 중이고 또 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오늘은 960틱 기준 21,210포인트 선에서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방송 중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습니다. 960틱 기준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기준선 자리인 77.10달러 또는 60일 이평선 자리인 76.50달러에서 눌림을 주게 되면 매수 사인을 주셨습니다. 79.50에서 80.14 돌파는 어렵지만 기준선이 머리를 들 때까지 매도 진입은 금지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매매 유의하자고 하셨고요. 960틱 기준 전환선 부근인 2,710에서 2,726달러 선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